안녕하세요. 저는 35세 미혼 여성입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시집가라고 하는 말이 인사치레처럼 있지만 3년 전 파혼을 경험한 뒤로는 결혼에 대한 회의감과 시댁에 대한 트라우마에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애와 결혼은 다르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헤어진다고 들었지만 제가 당사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학교 때 엄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빠와 저는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의 암투병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 마음을 먹었고, 비록 학업 성적이 부족해 전문대 간호학과를 나왔지만 지역에서 꽤 큰 규모의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었어요. 사업체를 바쁘게 운영하시는 와중에도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시려 노력해주신 아빠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죠. 사회생활을 또래보다 몇 년은 빨리 시작했고 소개팅도 여러 번 했지만 교대 근무를 해서인지 사귀던 남자와 오랜 연애를 하지는 못했어요. 인연이란 생각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다더니 저와 약혼자와의 첫 만남이 딱 그랬어요. 그날은 야간 교대 근무 날이었고 늦은 밤 선배의 심부름으로 간식을 사러 매점을 갔어요. 간식을 고르고 있는데 매점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허겁지겁 라면을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하고 돌아보는데 수술복 차림에 슬리퍼를 대충 신은 남자가 그릇에 코를 박고 라면을 엄청 맛있게 먹고 있더군요. 딱 봐도 늦은 시간까지 수술을 끝내고 피곤함에 쩔어있는 외과의 같이 보였어요. 평소 내과 쪽에서 근무하니까 외과 파트 사람들과 가끔 병동에서 볼 일은 있지만 늦은 시간 매점에서 마주친 적은 처음이라 신기했죠. 그러다가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당황했는지 얼른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더군요. 그날의 인상이 나름 강했는지 그 후로 가끔 병원 로비에서 마주치면 그때 그분이구나 하고 알아보게 되었지요. 한 선생,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없으면 소개받아 볼래? 어느 날 선배 간호사 언니가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연애를 안 한 지 2년이 다 되어갔지만 매일 3교대 근무에 치이고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었던 터라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의사에 아주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나만 보라고 계속 설득하는 바람에 덜컥 수락하게 되었어요.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상대방 남자분과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갔는데 카페에는 아는 얼굴의 남자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소개팅... 설마 했는데 그날 밤 매점에서 마주친 그 외과 의사가 소개팅 남이었어요. 비록 그분은 저를 아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것이 인연인가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처음 대화를 하고 몇 번의 데이트를 시작한 우리는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아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저보다 3살 연상인 그는 태어나자마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키도 작고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외과 병동에서도 손이 야무지고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의사였고 서로 연애를 한다고 소문이 났을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 만났다고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사귀는 동안에도 겉은 무뚝뚝하지만 저에게는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에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나도 이제 30대 중반이고 우리 만난 지 2년 정도 됐고 결혼 준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남자친구가 갑작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내서 당황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결혼 얘기를 꺼낸 후로 남자친구는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어머니께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찼고 의사 직업이라고 선자리가 계속 들어오는데 거절하는 것도 일이라는 말에 사귄 지 2년 만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의사님, 봄이지만 아직은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기로 한 한정식 집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높은 하이힐에 무릎이 겨우 덮이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셨어요. 큰 누나같이 보일 정도로 젊은 모습에 1차 당황하고 첫 대면에 제 인사를 받아주시지도 않고 스쳐 지나 남자친구 볼에 뽀뽀하는 모습에 2차 당황했어요. 병원 일이 아무리 바빠도 엄마 얼굴 볼 시간 그렇게 없어? 자연스레 남자친구 옆자리를 차지하며 둘만의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는 모습에 저는 마주 앉은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있었어요. 문득 제가 생각이 났는지 한참 뒤에 남자친구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됐고 아가씨 간호사라면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제 말을 끊고 위아래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네, 같은 병원 가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곳 같은 눈빛에 어찌나 긴장이 되는지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나왔죠. 대학은 나왔어요? 네? 네, 전문대 간호학과 나왔습니다. 전문대? 거기도 대학으로 쳐주나? 갑자기 학력을 가지고 추궁을 당하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서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를 바라봤더니 한숨을 쉬면서 바라보더군요. 엄마, 요새 전문대 나온 간호사 많아요. 엄마는 같은 의사라고 해도 변변치 않으면 생각이 없는데 간호사라니. 우리 아드님 취향이 이것밖에 안 되니? 평소 우더른을 공경하고 예절은 중요하다고 늘 가르침을 받은 저였지만 면전에다 대고 평가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어요. 엄마, 여자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가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나온 거지. 결혼 허락한 적 없어. 주문한 음식이 나왔지만 어머니는 속이 안 좋다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가버렸습니다.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도 모르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아무 말이 없는 저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처음이라 낯설어 그런 것 같다고 원래는 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다독였어요.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라 그런지 현실감이 들지 않아 제 방에 들어와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네요. 어머니를 소개받고 난 후로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에 대해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결혼하고 나면 내 사람이라 생각하고 잘해주실 거라 했어요. 우리 어머니나 너희 아버지 두 분 모두 혼자 자식을 키워서 자식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크다고요. 그때는 그 얘기를 들으니 홀로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모습이 남자친구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져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정을 붙이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일까 아빠에게도 남자친구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에게 한 번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드리거나 연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는 마당에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빠는 자그마한 보안업체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는 일이 더 바빠져서 중고등학교 때 학부모 회의나 면담에도 못 오셨어요. 늘 일에 치여 여기저기 출장도 자주 가시고 바쁜 모습에 아빠가 고생만 하시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밑에 직원 수도 늘고 사업체가 안정권에 들어서 봉사활동도 다니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하신다고 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간만에 주말에 병원 일이 휴무일이라 아빠와 데이트를 갔어요. 우리 공주랑 데이트하는 게 얼마만인지 너무 행복하네. 화창한 날씨에 아빠랑 팔짱 끼고 야외 나들이는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아빠와 저는 웃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아빠. 아직 내가 근무 연차가 낮아서 주말에 휴무가 힘들어요. 선배들부터 주말 오프 많이 받으니까 내 차례는 잘 안 와요. 오늘은 행운인가 봐. 일은 할 만해? 아빠는 우리 딸 고생하는 거 싫어.
그동안 아빠가 딸내미 시집 보내려고 열심히 일해서 이젠 괜찮다니까. 너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 이 일 좋아해. 엄마 때문에 아픈 사람들 간호하고 싶다고 진로를 정했지만 막상 일해보니까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 동료들도 좋은 사람 많아요. 어느덧 잘 자라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딸을 보고 안타까움과 대견함을 동시에 느낀다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찡하게 올라왔어요. 아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볼까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빠는 혼자 나 키우면서 재혼 생각 안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 됐잖아. 재혼?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닥치는 대로 일할 때라 그런 생각 들지도 않았어. 바빠도 외롭고 힘들 수 있잖아. 갑자기 우리 딸 생전 해본 적 없는 재혼 얘기 꺼내실까?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그냥 요새 아빠 외로워 보여서. 아직 젊은데 혼자 지내는 것도 아까워서. 혹시 모르지. 우리 딸이 시집가면 외로워서 재혼할 마음이 생길지. 이때다 싶어 말을 꺼냈어요. 사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생각보다 아빠는 놀라지 않는 눈치였어요.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진 모습을 보고 어림짐작은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병원에 껌딱지 마냥 붙어 있었구나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그 사람 어디가 좋았니? 나를 많이 챙겨주고 착해요. 저랑 비슷한 면도 많고요. 여자 보는 눈이 있는 남자네. 그래서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사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있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말만 하려고 했는데 막상 소개를 시켜달라고 아빠가 먼저 얘기를 꺼내시니까 기쁘기도 하고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반대나 장애물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나이도 30이 넘고 하니까 아빠가 은근히 이런 날을 기다렸나 싶기도 했어요. 오빠랑 상의해서 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고 답답했던 마음이 아빠의 대답으로 해소가 되는 것 같았어요. 오빠를 만나서 아빠가 곧 한번 보자고 했다고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사귀고 난 후로 가장 한바구음을 지으며 좋아했어요. 아버님 무슨 사업하신다고 하셨지? 나도 잘 몰라. 보안업체라고 들었는데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거야. 집에 오시면 일 얘기는 잘 안 하셔. 그렇구나. 술 좋아하신다고 했지? 좋은 술 준비해서 가야겠다. 밖에서 만나는 거 아니고? 집으로 올 것 같이 말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향해 가는 거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학회나 세미나 준비로 한동안 바쁘니까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인사 가겠다고 말하며 결혼하자고 준비한 반지를 꺼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아마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서로가 바쁜 나날을 보내서 영상통화만 하고 얼굴을 못 보는 날도 많았지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소소하게 시작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화려한 옷과 화장을 하고 계셔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릴 정도였죠. 어머니 오셨어요? 어쩐 일로? 내가 왜 그쪽 어머니야?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부르래? 일을 하는 중에 잠시 시간을 낸 터라 병원 쉼터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게 대뜸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는 직원들도 많이 지나가는 곳이고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더니 어머니는 벌을 주는 사람처럼 더 기세등등해지셔서 몰아붙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한테 프로포즈 했다면서? 그쪽 집에 인사도 갈 예정이라던데? 네, 곧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아가씨, 아버지는 뭐해요? 작게 사업하고 계세요. 작게 사업?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렇게 분수를 몰라? 지금 아가씨한테 우리 아들이 가당키는 해요? 누가 누구를 넘봐?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갑자기 더 악다구니를 쓰면서 소리를 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순순히 내가 좋게 얘기할 때 우리 애 정리해요. 학력도 재력도 외모도 뭐 하나 차는 게 없으면서 욕심내는 거 아니야. 만약 내 경고 무시할 시에는 내가 아가씨 직장이고 아버지 사업이건 가만 안 있을 거야. 머리 나빠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듣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하고는 쌩하니 가는 거였어요. 마치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것 마냥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충격도 있었지만 짐작한 것보다 적대감이 너무 컸던 거였죠. 그리고 내가 이 반대를 무릅쓰고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한다 해도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다는 막연함과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일이 있고 나서 오빠에게도 아빠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멋지게 슈트를 차려입고 술과 선물을 사들고 오는 모습에 얼마나 울컥하던지. 그날 아빠와 남자친구는 서로 둘도 없는 친구 마냥 술을 나눠 마시고 가족이 되기로 약속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저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자기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다. 그런 분이 내 장인어른이라니. 비록 술에 취했지만 너무 좋다는 그 말에 여러 의미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빠, 어머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 엄마? 여자 혼자 젊은 나이에 아들 키우느라 편히 쉬지도 못하고 미용실 운영하시고 나 의사 될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 엄마 하면 서서 일하는 뒷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 자기야, 나 다른 건 몰라도 엄마한테는 평생 효도하고 살 거야. 예쁜 우리 엄마. 사무친 목소리로 어머니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저도 이해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해장까지 함께하며 친해진 아빠와 오빠를 보면서 저는 마음을 더 단단히 먹기로 했어요. 딩동.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은 마침 저희 집 근처 상가에 자리하고 있었고 아침 일찍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역시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지르셨어요.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찾아간 터라 호흡을 가다듬고 버텼어요. 저 어머니한테 허락받으려고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다 이거지? 어쩐지 얌전하게 있더니 우리 아들 유혹할 정도면 얼마나 여우일까 생각했어. 그러니 착한 우리 아들이 저렇게 홀려있지. 저 오빠 많이 좋아해요. 아니, 사랑하고 있어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나가. 끌어내기 전에. 그때 가게 아줌마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공기를 느꼈는지 아줌마들은 저를 훑어보고는 혹시 이 여사가 말한 그 상여씨가 얘야? 말하곤 저를 잡고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 사람의 힘을 못 버텨낸 저는 가게 밖으로 밀쳐졌어요.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하얀 무언가가 온몸에 뿌려졌습니다. 어머니가 소금을 뿌리신 거였죠. 장사 시작도 전에 재수가 없으려니까. 더 할 말 없으니까 가. 그리고 내 경고 무시한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고 온 게 아닌데 온몸에 뿌려진 소금에 눈도 따갑고 눈물이 절로 나오더군요.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렸나.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고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한가 싶고 살아오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지도 몰랐던 자격지심이 마구 올라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엉엉 울면서 샤워를 하고 지쳐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 남자친구에게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더군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돼서 연락했던 남자친구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이 놀라 했습니다. 저는 자초지정을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와서 헤어지라 말하고 갔고 허락을 받으러 찾아갔더니 쫓아내며 소금을 뿌렸다고요. 그제야 상황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대뜸 알았다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동안 그에게서 끈질기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이 충격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며칠을 병가를 내고 알아누웠더니 아빠는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을 하셨어요. 혹시나 이 사실을 알면 아빠 마음이 얼마나 상하실지 알기에 상대 집에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힘들었어요. 이불 속에 꽁꽁 숨어 지내고 있는데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나야. 내가 미안해. 진작 얘기하지. 왜 엄마랑 싸우기는. 익숙한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더니 얼굴이 반쪽이 된 남자친구가 보였어요. 말은 바로 해야지. 싸운 거 아니야. 등신 같은 내가 혼자 당한 거라고. 그럼 나한테 바로 얘기를 했었어야지. 왜 일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 너랑 못 헤어져. 남자친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를 안아주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어떻게 헤어질 수 있을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서로 눈물을 닦고 나서 우리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를 생각하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안 된다면 우리끼리 약혼이라도 먼저 하자고 얘기했어요. 너무 애절하게 저를 붙잡고 설득하는 그를 차마 내치진 못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거실로 나갔더니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 얼굴이 왜 그런 거냐고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들을 차례차례 살펴보시더니 말을 아끼셨습니다. 저희 약혼하겠습니다, 아버님.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오빠를 차마 말리지 못했어요.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우는 그 사람의 어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함께 울어버렸습니다. 아빠는 부둥켜 안은 저희를 보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오빠는 어머님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고 저는 약혼 준비를 했어요. 저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을 마주잡고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하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약혼식은 상견례 겸 서로의 가족들만 참석하는 걸로 하고 조촐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어머니께도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렸고 저희들은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아빠는 사업차 급한 일이 생기셔서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오신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였죠. 긴장되고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미용실을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한 그 일 이후로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나는 이상 증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와 오빠가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참아보려 했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기도 전에 식당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지금 너희 이게 뭐 하는 거니? 내가 분명 너희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다짜고짜 반대하는 말부터 늘어놓는 걸 보고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하의 말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오빠가 가끔 어머니 소식을 들려줄 때 약혼은 허락하셨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기에 그래도 진심이 통했나 보다,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이니 자식을 이기지는 못했나 보다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달라질 건 없어 보이더군요. 그리고 너,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머리가 나쁘면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니?
모든 걸 잃어봐야 정신 차릴래? 눈에 불을 켜고 제게 달려들려 하는데 오빠가 가까스로 중재했습니다. 오빠도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처음 목격해서인지 꽤나 놀란 눈치였고요. 엄마,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예의 지켜주세요. 여태껏 이 사람한테 이렇게 모질게 구셨어요? 막대했다는 얘기 듣고도 그럴 리가 없다 생각했는데 아들, 나 여기 허락하러 온 거 아니야. 너희끼리 작당 모의에서 나한테 통보하는 이런 행동 더는 용납할 수 없어서 결판 지으러 왔어. 여기서 선택해. 엄마인지 저 여우인지.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택하라니요. 아들, 나는 너를 35년을 키워오면서 어떻게든 너만은 나처럼 안 살게 하려고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서 안 해본 일이 없어. 하지만 엄마는 너무 실망했다. 네가 저 여우한테 홀려서 사춘기 때도 안 하던 반항을 하고 대거리를 하다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원하는 며느리 얻고 싶다는 게 그렇게 원망들을 일이니?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어머니를 보더니 오빠도 많은 감정이 오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늘 제게 100% 이상의 것을 주려고 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 거스르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의견 들어주세요. 어머니, 제가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어요. 오빠한테 정말 잘할게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허락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못 배운 거 티내니? 저리 비켜.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는 저를 밀치고 오빠는 둘 사이를 중재하며 몸싸움을 펼치는 찰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아빠가 제 모습을 보시고 고함을 치시며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누구신가? 설마 자네 어머니라 하진 않겠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모습으로 아빠는 저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아빠와 함께 소리 지르며 싸워야 할 어머니가 파리해진 얼굴로 엉덩방아를 찍고 있었습니다. 입만 벙긋벙긋하며 저희 아빠를 바라보더니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봐서는 안 되는 저승사자라도 본 얼굴을 하고요. 한 사장님이 여긴 어떻게... 다 갈라져가는 목소리를 쥐어짜듯이 어머니는 저희 아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럭키 미용실 이 여사?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규모의 보안업체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하셔서 금융대부업부터 상가 임대업까지 경기도 북부에서 서울 일대를 주름잡는 사업가가 되셨고 미용실에 있는 상가의 주인이자 어머니에게 사채를 빌려준 사장이었습니다. 두 분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철저한 갑을관계로 어머니가 떠안고 있는 빚을 상당수를 아버지가 봐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딸이라니, 그럼 이분이 한 사장님 따님? 빛의 속도로 태세를 전환한 어머니는 엉덩방아를 찧었던 자세에서 바로 무릎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가, 아버님이 한 사장님이라는 얘기를 왜 안 했니? 어쩜 이런 귀한 인연이 있는 줄 몰랐네. 아버지의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인 것도 얼떨떨했지만 10분 전에 제가 무릎을 꿇었던 자리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분 전만 해도 제가 매달릴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빠의 등장으로 저리도 다른 태도를 취하다니 함께 목격한 오빠가 없었다면 믿기 힘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도 전환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엄마, 빚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사채라니요? 아들,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빚도 재산인 거 모르니? 우리 아가하고 이왕지사 약혼하게 됐으니 이 어미가 한결 마음이 놓이는구나. 우리 아들이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너희 어머니는 도박빚 때문에 가게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한 걸로 알고 있다. 아빠의 도박빚이라는 한마디에 방 안은 뒤죽은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아, 내가 모르면 몰랐지.
알고서 너를 함부로 대하는 집안에 보낼 수는 없다. 자네 결혼 허락 못하네. 파혼일세. 한 사장님,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 아가랑 오해가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아가, 대신 말씀드려줘. 우리가 이렇게 쉽게 끝낼 사이는 아니잖니?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더 들어볼 필요도 없소. 내 딸한테 감히 못 빼어 먹었다니 어느 부모가 그런 말을 듣고 시집을 보낸단 말이오? 가자, 어서. 엄마, 도박이라니? 넋이 나가 주저앉은 그를 보고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빠의 완강한 반대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도박빚이라니. 저에게 부족하다고 모멸감을 주었을 때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도박에 중독된 시어머니 자리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남자친구를 만나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오빠가 먼저 파혼을 하자는 말을 했고 우리는 서로를 놔주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또 다른 면모를 보고 충격을 받은 그는 대학병원 일도 그만두고 더 높은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전전하면서 페이닥터를 하며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고 있다고 말했어요. 씁쓸한 웃음을 삼키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말하지 않아도 슬픔이 느껴졌고 더 이상 저를 욕심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마음의 정리가 된 건 아니었지만 오빠의 포기한 모습과 아빠의 강한 반대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어머니가 가끔 집 앞에 찾아와서 오해였다는 호소 아닌 호소를 했지만 아버지가 아시고 조치를 취했는지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오빠와 이별을 하고 후유증도 심했지만 그 어머니라는 사람과의 관계 후유증이 더 오래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갑질은 있던 사랑마저도 쉽게 만드는 강력함이 있었고 악연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런 인연이라면 제 인생에 더 이상 들여놓고 싶지 않네요.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에게는 좋은 인연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